상당히 어려웠었죠. 시장의 움직임은 끝날 때 보니까 별거 아닌데 장중의 움직임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줬던 하루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6,500선 돌파했었죠.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6,475로 끝나긴 했는데 코스닥은 좀 조정했어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금액이 아직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쪽이나 우리 반도체 쪽에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좋았죠. 그렇죠. 삼성전자와 일부 소부장들이 반등을 했고, 하이닉스 반도체는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연경기술 매출액이 52조, 52조 원 나왔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00% 늘었어요. 순이익이 이제 지금 보면은 40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그 우리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디램 업체들을 중에서는 다 따돌렸어요. 반도체 쪽에서는 순위가 높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한 42조 정도까지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이게 맞나? 이런 그런 느낌을 가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간에 흔들렸죠. 실적 발표 딱 하니까 쭉 내려갔고, 그러더니 반대로 삼성전자는 거 봐라, 내가 낫지? 그러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뭐 도칭개치 뭐 별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 반도체는 장중에 줄줄줄줄 샜습니다. 장중에 줄줄줄줄 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수급 조절이 좀 안 됐었는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정신 차렸는지 다들 사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지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금 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의 1단계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6,500선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즉, 실적 장세의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초반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5월달 진입하기 전에. 5월 15일에 이제 지금 보면은 분기 실적 마감 전에 잠정 실적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적 시즌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 시즌에 처음을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회사를 빼고서는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적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관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1,500원대 갔었는데, 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차가. 그래서 사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뭐 현대차도 나름대로 볼 때는 선방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시장은 제가 오늘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보합권 정도, 강보합권 수준 내지는 약보합권 수준, 요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아래로 진폭이 나오겠지만 시장 무렵에서는 약간 강보합권에서 시작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 흐름이 좋으면 그러나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쭈르륵 내려갔다가 회복돼서 일단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봤는데 완전히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긴 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는 120만 원대 넘어섰고, 우리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올라섰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올라섰죠. 지금 넥스트로 보지 말고 KRX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3% 올랐으니까요. 삼성전기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하는 건 당연하죠. 일단 내일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는 대형 기술주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발군의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적 모멘텀이 현재의 상태에서 살아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건데 2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얼마나 들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고 효과로 인해서 아마 좀 부담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플랫한 모습, 옆으로 기는 모습 내지는 조정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란과 미국과의 지금 현재는 좀 상황이 좋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군이 이란과 관련된 유조선 한 척을 또 납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납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군인들이 민간인 선박을 뭐 그렇다고 한다니까 뭐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지들이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거죠. 분위기는 그래서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일은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미국 시장이 연락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연락에 그렇게 바쁘게 올랐어요. 나스닥도 뭐 오르고, 그렇죠. 1.64 오르고, 많이 올랐어요. 2차례, 3차 랠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흡사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은 S&P 500이 7,137인데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센 것 같아. 모습이요. 자, 여기서 지금 상태는 추가 상승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은 전쟁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져 있다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쟁의 지금 현재는 영향권 안에서 망각 상태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안개 속을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은 약보합 정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특별히 지금으로서는 올라갈 만한 그런 지금 현재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뭐 코로니트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것들은 4%가 지금 올라 있네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상으로 놓고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종목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3% 정도가 선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TSMC도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TSMC는 또 비싸다고 해서 ASML 장비를 안 산다고 하니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뭐 슈퍼 을 한 대 대적하는 그냥 슈퍼 갑이죠. 둘이 연락이 싸우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시장은 내일 미국 시장이 약보합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약하게 시작한 상태에서 일단의 기술주들이 반전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으로서는 반등하다가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조정할 가능성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또 많이 빠질 것 같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조정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시장과 본장의 거래 패턴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시가 나오면 올라갈 때 매도 이후 본장에서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왜 그러냐면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했던 것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가서는 본장에서 매수한 것은 본장에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프리마켓 시장에서 내가 매도를 했건 매수를 했건 간에 일단은 그거는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본장에서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중장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뚜껑이었는데 하한가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야죠. 어떻게 사느냐? 시가 마이너스에 왕창 받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시장은 구분해서 매매를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내일은 시가 무렵에는 약보합 시작해서 반등이 살짝 나오겠지만 물량 많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본장 가면은 시장 무렵에서 약간 버티다가 쪼르륵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리고 나서 9시 한 10분, 20분쯤에 반전을 시작을 해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폭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로 내일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에게 큰 시세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내일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종합주가지수는 6,500까지 왔지만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손해보신 분들 꽤 많습니다. 처음에 있잖아요. 12시까지요. 웬만한 기술주 같은 경우 기술주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주 아닌 것들이 더 많이 밀렸어요. 그냥 3, 4%가 그냥 밀려버렸어요. 시가는 플러스 시작을 했는데 언제 잡으신 분들? 바로 프리마켓 시장에서 잡으신 분들이 본장 마이너스에 다 던진 거예요. 마이너스 5% 그냥 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을 나눠서 투자하시고 본장 밀릴 때 잡으시고 반등 시 매도. 이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6,500을 넘기기는 좀 쉽지 않겠는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6,475포인트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도 6,500은 일단 그걸 넘길 만한 모멘텀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기름값 올라갔죠. 그렇죠. 기름값 연락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올랐어요. 1,482원. 그 기름값 올라가고 있고 회사채 이제 지금 현재 국채 같은 경우에도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급상승의 모멘텀은 없지만 수요가 좋잖아요. 돈이 많아서 버팅기기는 할 것이다. 그래서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는 현금화가 욕구가 강하게 분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 볼게요. 종목은 웬만하면 나열식으로 갑니다. 뭐 추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추천분 종목이라고 뭐 할 수도 있지 뭐. 어찌됐건 뭐 현재의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종목군들 몇 개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올라갔잖아요. 반대의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애프터마켓에서 물량을 맞고 조금 주춤거렸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삼성전자가 주춤거리고 SK 하이닉스가 오늘의 약세를 딛고 일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등 양상은 예상을 많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주만 한번 나열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STI도 실적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죠. 반도체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요번에 하이닉스 반도체의 지금 공장 증설, 요번에 이제 그 HBM 그 공장 증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T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I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흐름을 내일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오늘도요 흐름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 STI 같은 경우에는 받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십자선 형태의 모습이죠. 음선 상태에서 어저께 양선이 컸기 때문에 오늘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넥스트장에서는 더 올랐어요. 이거로 볼 때 S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은 뭐 개선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역시 기술주에서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도 실적 좋은 종목이죠. 지금 수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550원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밀집 상태에 와 있거든요.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게 없어요. 단기간에 조금 올라간 건 있는데 한 2주간의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기관 쪽에서 조금만 태우면은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지금 공장 지으면은 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냐면은 소모품이 늘어나요. 자, 그럼 소모품 쪽에서는 원익 머티리얼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같은 경우는 원익 머티리얼스 안 빠지더라고요. 잘 안 빠져. 오늘도 원익 머티리얼스가 3.5%가 올랐거든요. 원익 머티리얼스. 이게 지금 옛날에 이걸 쳐다보면은 원익 머티리얼스가 원익 IPS 올라갈 때 그 급등할 때 그런 것들이 생각이 자꾸 나요.
지금 예전에 물론 뭐 원익 머티리얼스도 예전에 한 2만 뭐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까지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모습입니다. 오늘 조정을 해서 올라갔는데 3.5%가 올라갔는데 오늘이 시장에 충격이 없었으면 원익 머티리얼스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시장 충격을 딱 받으니까 원익 머티리얼스가 일단 주춤거리게 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 없이 올랐습니다. 52,900원. 끝날 때도 한 200원 올랐거든요. 근데 이 소모품이 증가됨에 따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한번 볼까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일 연속 땅땅땅땅 음선 이후에 양선 모습 보이면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지금 덕산 하이메탈은 그 넥스트장은 없어요. 본장만 가긴 해야 되는데 좀 아쉽죠. 본장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의 실적이 지금 이제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지만 이게 덕산 하이메탈의 성장성 자체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금 역시 이제 초정밀 마이크로 그 솔더볼 요걸 지금 이제는 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쪽 이런 것들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맥락은 원익과 비슷해요. 맥락은 원익과 비슷한데 시가총액은 7,700억이거든요. 원익보다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보긴 하는데 왜냐면 원익은 6,600억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워낙 커져 있어서 덤벼볼 만한 입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내일 조정시 매수 가능하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저스템입니다. 저스템은 좀 올랐거든요. 근데 저스템 같은 경우가 오르긴 했는데 보시면은 오늘 여태까지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한 3% 조정을 했죠. 3.8%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저스템 말씀드리냐면 여태까지 쭉쭉쭉쭉 해서 바닥 상태에서 한 3, 40% 올랐어요. 저스템이 한 3, 40%가 올랐는데 오늘 마침 조정을 좀 해줬네. 그렇죠. 그 조정해줘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금액 정도에 도달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스템은 3천억이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물론 투자 경고 상태이긴 한데 이게 지금 투자 경고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 경고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악성 물량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근데 지금 왜 또 말씀드리냐면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이죠. N2. 이쪽 시스템 분야에서 놓고 본다면 발군입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사업이 전체 매출이 거의 뭐 한 8, 90% 이상 차지하는데 N2 치환 기술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도 지금 이제 꾸준히 늘고 있고요. 매출액 증가 속도가 커요. 매출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3천억이 안 되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HBM4의 강자죠. 후공정 장비 쪽의 강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7이 내렸습니다. 사기 좋은 금액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펩트론은 예전에 한번 큰 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조정을 다시 했거든요. 상승하고 나서 펩트론의 실적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으로서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HBM과 HBF, 뭐 소캠 이런 것도 고난도 공정 여기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죠. 성장성 많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만 원대 이상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죠. 그 다음에는 거래 잘 안 되는 종목입니다. 거래 잘 안 되는 종목인데 근데 얘가 또 모양이 좋아요.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실적 좋거든요. HBM4 후공정 장비 업체로 실적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물론 그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프로텍은 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한 가지 흠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는 8천억이 넘는 시가총액인데 왜 이 물량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고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매출액이 지금 1쿼터 매출액이 뭐 예상되는 것은 한 520억 이상, 영업이익도 한 1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프로텍,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1조 원대 이상은 넘겨야 되는 거죠. 근데 물량이 없으니 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 떨어질 때는 그냥 한 방에 떨어지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에 유입이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좀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자, 그러나 충분히 저점에 살 수 있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기술주 쪽으로 넘어갈게요. 비기술주 쪽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예상보다는 그간에 걸쳐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기술주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할 때 좀 부담이 있죠. 저 종목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T 에너지입니다. 오늘 600원이 올랐죠? 54,300원. S&T 에너지는 계속해서 음선입니다. S&T 에너지는 열 교환기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예요. 1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동 매출이 50%니 중동에서 전쟁을 저렇게 디립다 하고 있는데 1분기가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주식을 사서 밤을 새라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실적 개선 속도가 뛰어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고 뭐 글로벌 1위고 지금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에서 보셔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라든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눈에 띄죠. 성장성 매우 높습니다. 성장성이요. 이런 것들로 놓고 볼 때 현재 금액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이제 지금 약간 이 다음 세대가 뭔가 하는 건데요. 반등의 다음 세대. 한 번은 전력 올랐고, 반도체 올랐고, 그 다음 어딘가. 글쎄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오늘 제가 추천 종목에 넣었는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오 쪽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4.45 정도가 올랐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실적이 좋아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실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고점에서 물량을 맞고 지금 이제 조정을 신나게 했다가 지금은 다시 양산의 모습, 5일 연속 음선 이후에 양산의 모습을 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거든요. 단기 운영에도 좋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중장기 투자도 유명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왜? 여태까지 쉬었잖아요.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중장기 투자가 안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밀러 쪽에서의 그 판매 호조 계속되고 있죠. 1쿼터 매출액이 4,549억 원, 영업이익이 1,440억 원.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잘 올라가죠. 그 바람에 몇몇 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바이오 쪽에 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3천당 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못 지켰죠, 예전에.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바닥권 통과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미약품은 제가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너무 약해. 60 지금 이동평균선상 지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12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걸쳐져 지금 이제는 60일선에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밀렸어요. 이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120일선이네.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렸거든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면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데 수직 상승이 어려워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올릭스를 넣었습니다.
이제 삼성 에피스하고 그다음 올릭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금일은 즉 기관적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정 부분의 반등에 성공을 했죠. 3.07, 3.07이 올라가면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일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조정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이거는 실적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이게 RNA 기반의 지금 현재는 신약 개발 업체인데 올릭스 쪽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이제 큰 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가 지금 시어스입니다. 시어스는 오늘 5.19% 올라서 48,600원 통합 시세로요. 시어스는 통합 시세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있는 모습인데 지금 KRX 시세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똑같아요. 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상태에서 시어스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시어스가 차트 상황으로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바닥을 통과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게 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생체 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웨어리블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 발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신약 개발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웨어러블 업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5%가 올랐는데 그 올릭스, 삼성 에피스홀딩스, 시어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옷 회사죠.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현재는 어저께인가 뚫었어요. 단기선을 뚫고 올라오는데 조정할 때 매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3% 올랐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이거 실적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실적 나오는 종목인데 한 일주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에 왔어요. 조정 시 매수하시면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6,380원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을 오게 되면 6,000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추격 매수는 안 돼요. 그때 매수하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1차 목표 주가는 8,000원 근방까지 놀릴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하 프로테크입니다.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망스러운 종목이에요.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되는데 오늘 끝난 금액이 27,200원이에요. 저는 상하 프로테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느냐?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RX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양선의 모습이 음선을 비슷하게 덮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넥스트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 프리마켓으로 보면 시가 낮았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물량만큼 떨어졌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모습에서 안 좋은 점입니다. 전일 장대 양선을 맞았잖아요. 장대 양선을 딱 일단 일으켰으면 그 다음 날의 시가가 장대 양선 밑에서 형성이 되면 무조건 불리해요. 그런데 얘가 그 장대 양선 밑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프리마켓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이 KRX 시세로 보면은 장대 양선 옆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 곧바로 밀렸어요. 곧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프리마켓 시장에서 플러스권으로 올라갈 때 샀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6, 7%는 그냥 내다바이 당한 거지. 왕창 맞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거 지금 물론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로 맞았지만 그렇게 해서 맞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그 지금 수소 멤브레인 쪽의 그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기 뭐야 그 우주항공 뭐 이런 것에도 지금 뭐 납품 소식은 아니에요. 납품한다는 건 아닌데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거기 한번 딱 되면은 대박 날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뭐 나오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대도 많이 됩니다만 오늘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기 딱 좋은 금액에 접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나열했습니다. STI, 유니셈, 워닝 머티리얼스, 덕사나이 메탈, 저스템, 펜트론, S&T 에너지, 올릭스, 일진파워, 시어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 다음에 감성 코퍼레이션, 상암 프로테크. 이 외에도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수 페타시스 오늘 조정했죠? 이수 페타시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랐지만 한솔 아이언스라든가, 오늘 뺐어요. 많이 올라가서 한솔 아이언스는. 그 다음에 조정을 했던 그 SNS텍. 요번에 그 TSMC가 ASML의 장비를 안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SNS텍이 조금 좀 부진하네요. 어찌됐건 간에 SNS텍. 이런 것 종목군들도 유망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일단은, 조정기 내지는 숙면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장세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시장은 지뢰밭이 돼요. 왜? 실적이 터지거든요. 1분기 실적이 전쟁 터지고 나서 좋은 종목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지뢰밭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10%씩 까지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적극적인 추격 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좌를 녹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유지가 되는 종목 쪽으로 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중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한 다음에 사시고 지금은 단기적인 면을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의 움직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